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기후위기는 우리의 식량을 위협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 인구 소멸 속에 놓인 농촌은 말 그대로 비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농지와 농촌 환경 보존은커녕 밀려드는 환경오염시설과 난개발 등으로 심한 몸살까지 앓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조례로 지역과 농촌의 파괴를 대응해 갈 수 있다는 사례를 소개해 주실 분을 저희가 멀리서 모셨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손문섭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참 먼 길 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뭡니다. 자차로 오셨습니까? 예, 예. 한 3시간 정도 걸리셨겠네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예, 저희가 좀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우선 익산에서 오셨다 보니까 예. 비 피해가 심각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 익산 같은 경우가 시설 채소가 많고요. 예. 금방 이제 금강이 있다 보니까 금강이 만수이 된다거나 서해안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번에 시설 채소 쪽이 다 침수되고 그랬습니다. 야, 농민들의 좀 피해가 아무래도 막심했군요. 오늘 뭐 정부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됐던데 좀 네.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좀 피해가 복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선 전북에서 경남으로 저희가 모시게 된 이유 환경 정책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또 전북에 계신 분을 모셨으니까 그렇죠. 환경 정책위가 전북에서도 익산만 있나 했는데 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자치단체들 예. 다 두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다 있기는 있다. 그래도 이 환경 정책이 환경만 꽂힐 것 같아요. 대부분 이해를 하실 때 네.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 제 58조를 보면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가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시도나 시군구 같은 경우는 거기 단체장께서 지역 환경정책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예. 대부분 이제 국가나 지역의 환경정책을 수립을 한다든지 법적 사항이죠. 그 관련된 환경 현안이나 민원을 청취한다든지 기본적 그런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 다들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익산만에 두드러지는 점이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여쭙겠습니다. 익산시에 그러면 환경정책위원회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다릅니까? 익산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예. 대부분 자치단체들을 보면 기능이 엇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대동소이한데요. 환경 기본 정책, 시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심의 자문한다든지 예. 환경 현안이 발생하면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이렇게 대부분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좀 강화되어 있어서 예. 시장이 환경 관련 뭐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 뭐 고용연료 발전 시설을 인허가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예. 막강하다고 볼 수 있고 권한 자체가 시장은 그런 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렇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 환경정책위원회에는 당연히 민간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5명이나 추천을 하는데요. 그리고 전문가 교수분들 그리고 공단에서 일하는 환경기술인들 예. 그다음에 시 담당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구성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 위원회에 있어서 네. 구성 자체가 민간 협의를 느낄 수 없는 대목도 많이 보인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예. 어쨌든 비영리 민간단체들 추천하는 몫이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5명을 추천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렇군요. 자치단체장하고 시민사회단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의무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익산 시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무엇보다 이제 사전에 예방을 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간단한 소개를 들어봤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또 농촌의 여러 난제 속의 난개발과 환경 문제 등등이 참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7월 10일 서울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 포럼이 열렸다고 해서 저희가 그 현장을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사천남의 하동 환경운동연합의 박남희 공동이장님이신데요. 네, 제일 멀리서 오셨다고 하니까 바로 아시네요. 북성의 경변에서 이광수 집행위원장님이시죠. 저녁에 옹동면
공창에서 지금 석산 개발 반대로 통하시고 경주에서 지금 월성 산업단지, 경북일제에서 지금 집정산 산업단지에 평택에 청부급에 의연한산 산업단지 안에 경기도 용인에서 지금 용인 반도체 산 동면도 태영에서 대규모 산업행물 매립장을 공차도 6개도 지역에 현안 지역의 대책기가 6개가 모여가지고 공동 대책기를 오늘 지금 주민 대책이 오신 분만 해도 10곳이 넘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제발 좀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없는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다 소망일 텐데요. 우리가 뭐 국회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국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좀 지키고 난개발을 막아보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현안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 가보면 석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어떤 지역에 가보면 지금 산업단지 산업 폐기물 문제 때문에 뭐 너무 심각하고 생활 폐기물은 공공이 하는데 왜 산업 폐기물은 공공이 안 하냐 이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국가의 법률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례하고 법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례를 바꾸는 운동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힘을 모아가지고 또 국가의 법도 바꿔보자. 네, 영상 속 마지막 장면은 이제 위원장께서 네, 직접 제가 익산시 사례 발제를 했습니다. 예 발제하시고 또 발표하시는 모습이었고 앞서 하승수 대표 모습도 보였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을 넘어서 산업 폐기물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문제도 짚은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남은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익산은 뭐 어떤 도시고 어떤 뭐 환경적인 관련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익산은 그동안에 환경 오염에 의한 주민 피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국내적으로 유명한 사건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회석산, 낭산 지역에 그 불법 지정 폐기물을 매립한 사건도 있었고요. 예. 거의 한 150만 톤 매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전마을이라고 주민들이 33명이나 집단으로 암에 걸린 그 환경 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산이 도심하고 산업단지 그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집단 농장, 돼지를 키우는 돼지 사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악취 때문에 수년 동안 시달려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공대회를 만들어서 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재발을 어떻게 하면 막을 거냐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것들이 탄생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악취가 굉장히 또 심각했었고 뭐 조례 제정까지 가는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익산은 악취 대책 민간 협의회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악취 저감을 위한 조례도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농촌 도농 복합도시나 이렇게 소규모 중소도시들이 그런 걸 안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도심이 작았는데 산업단지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도시가 팽창하면서 자꾸 산업단지 주변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 주민들이 대단지 아파트가 산업단지 주변에 있다 보면 거의 악취에 노출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예. 특히 또 익산 같은 경우는 한 15만 두 돼지를 키우는 집단 농장이 한 8km 지점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풍겨오는 가축분유 냄새 그리고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음식물 처리장 등 환경 기초 시설에서 도심지를 급습하는 그런 악취 냄새 예. 이것도 수년 동안 그동안 시달렸고 그러면서 지금은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 만들어 주장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산업단지는 다른 지역 산업단지보다 악취 배출 기준이 예. 2배 이상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 중에 장전마을 등장했었고 그리고 그 환경공대위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먼저 장전마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장전마을 사건은 아마 국내나 국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예. 정부가 최초로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례였군요. 네. 예. 2001년에 그 비료 공장이 마을 인근에 500m 떨어진 점에 입점을 하면서 그동안 악취나 그다음 가축 폐사 주민들이 그동안 시달려 왔는데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그 33명이나 암에 걸린 사건입니다. 18명은 암에 걸려 사망을 했고 15명은 투병 중에 있었는데요. 이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한 겁니다. 연초박. 네, 원래는 이제 피마자박이나 주정박이나 이런 부분을 폐기물을 활용해서 비료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예. 원료로 불법으로 퇴비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연초박, 담배잎 찌꺼기죠. 담배잎 찌꺼기를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는 건조 과정이 있거든요.
건조 과정 속에서 직화하는 과정 속에서 불안연소가 되고 그 가열된 열이 배출시설 타고 마을 아래쪽으로 직접 주민들한테 영향을 준 겁니다. 야, 그런데 그런 걸 인과관계에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실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도 담배에서 나올 수 있는 발암 물질인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라고 TSN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검출이 됐고 예. 실제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도 검출이 돼서 다행히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반감기가 작아서 조사 기간도 공장을 폐쇄한 뒤에 1년 뒤에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물질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했겠냐.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일정 부분 검출이 돼서 충분히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간 협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상황 우리가 목도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아마 또 환경공대위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환경공대위. 당시에 이제 어떤 존재의 가치를 지닌 예, 뭐 조직이 되겠다 이런 목표 설정이 있었을까요? 지금 환경공대위는요? 환경공대위는 익산에 있는 21개 단체가 참여해서 만든 예. 익산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아까도 말씀했지만 악취 문제도 그렇고 장전마을 사태도 그렇고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 사건도 그렇고 다양한 환경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환경 오염도시다는 오명을 안게 내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분노를 했던 거고요. 예. 실제 행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주민의 건강이나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나 이런 것들의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쉬쉬하고 숨기려고 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도저히 행정을 믿지를 못하겠다 해서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거고 예. 이러면서 주민들이 시민행동을 하게 되고 뭐 피켓 시위도 하고 시장과 간담회도 하고 문화행사도 해서 이걸 홍보하는 역할도 했었고 예. 그러면서 이 속에서 재발음을 하면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한 뒤에 사후 처리하기에는 너무 피가 크다. 그래서 익산이 환경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때 12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그중에 하나가 환경정책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은 익산이 환경 친화 도시로 불린다고 하던데 그런 과거가 많이 있었군요. 들었습니다. 예. 환경 친화도시까지는 행정에서 막 예. 친화도시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지역사회 갈등이나 환경 예. 오염이나 주민 피해, 뭐 집단적 시위 이런 것들은 현재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까지 오게 된 거군요. 네. 이거는 그럼 뭐가 달라졌고 뭐가 업그레이드 됐을까요? 지금 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폐기물 처리 시설 다양한 그런 처리 시설들이 많잖아요. 매립장, 소각장, 뭐 아스콘 제조 시설부터 그렇죠. 예. 다양한 주민들한테 환경 오염을 대기나 수질, 토양에 배출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참 많은데 예. 기존에는 이거에 대한 인허가를 시장이 했거든요. 시장이 오케이 했다는 거죠. 네, 예. 지금도 시장이 예, 하지만 하지만 근데 사전에 예. 인허가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심의하는 기능을 이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예. 실제 익산에서 사업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들어오려는 뭐 기업이라든지 사업자들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심사를 받아야 되고 예. 심사 과정이 거의 청문회 수준이고 저 굉장히 서류 전형 정도인 줄 알았는데 거의 청문회 네. 수준이라고요. 예. 전문적으로 따지고 그다음에 그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나 예. 전문가분들이 각종 전문적으로 이걸 따지면서 주민들한테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예. 사업을 신규로 이거를 허가를 받기가 무척 어려운 조건으로 돼 있고요. 어. 요즘은 신청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환경정책 회의를 올해 한 번 정도 예. 굉장히 열기가 힘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요. 애초에 그러니까 진입 자체를 좀 주저하거나 안 하는 그런 기업이나 사업자가 늘고 있군요. 네. 저희가 2020년부터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사 내용을 네. 화면으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걸 보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예, 준비가 되면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또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전 과정이 녹록지 않고 네.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지금 화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부결이 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부결이 예. 많겠죠. 예, 그러니까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대부분 이제 폐기물 처리업이잖아요. 예. 최종 처리업도 있고 중간 재활용업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다음에 퇴비를 만드는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도 있고 매립장 같은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도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 보면 농촌 지역, 특히 도농 복합 도시의 농촌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땅값이 싸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지가 않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다 고령화돼가 노인들만 계시다 보니까 음. 이런 취약한 지역에 틈새를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농촌 지역의 주거 지역 마을 단위 주변에 예. 이런 폐기물 처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악취를 유발할 수가 있고 공기 중으로 다양한 대기 중금속이나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고 예. 소음 진동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 다양하게 차량이 이동하면서 피해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농촌 지역이 주민들이 어쨌든 민원도 제기하지만 사전에 위원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예. 부결된 내용이 많고요. 여기서 실제 이제 그 찬성한 부분도 있지만 찬성한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자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찬성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쉽게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익산 환경 정책위는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다 어찌 보면 조례의 힘이라는 겁니까? 근데 이제 조례는 이제 제도적 사항이고요. 예. 제도는 어쨌든 충분히 견제하고 뭔가 지역의 문제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 의식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익사는 충분히 그 정도의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의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커버링할 수 있는 예. 능력이 된 것이죠. 지금 화면으로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익산시 환경기본조례 나란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바로 확대를 해줬습니다. 자, 익산시 쭉 스크롤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떤 게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가 쪽에 보시면 예. 가나 다다 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대부분 인허가 사항이거든요. 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심의 자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권한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추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권한이 추가돼 있다. 네, 그리고 기능 자체가 강화되어 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자치단체는 뭐 정책, 뭐 심의, 자문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근데 익사는 한 부분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그러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익산과 비교했을 때는 똑같이 환경 정책이 있지만 뭔가 이 시민 검증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비교적 축소되어 있다. 위원회에서 그 민간업자나 그다음 관에 있는 단체장이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없다. 예. 용역기관에서 환경 기본 정책 법정 계획 수립하면 이걸 검토하고 예. 자문하는 기능 수준이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사업체가 예. 들어왔을 때 이거를 사전에 논의하고 차단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 실제 그런 정책위원회도 아마 열기도 힘들 거래요. 그리고 또 그 위원장이 부시장이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인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그냥 자동 통과일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예. 환경정책위원회도 그렇고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위원회들이 다 설정돼 있잖아요. 다 예. 설치돼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관에서 맡고 있고 예. 부위원장 정도 민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는 익사는 안 그러거든요. 부시장도 위원장이지만 예. 민간위원 중에 위원장을 또 뽑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예. 부시장이 회의나 위원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원장이 전부 다 회의 진행이나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이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민간이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우리 지역 문제는 지역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의사가 반영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위원장님. 뭐 익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뭐 시장이라든지 단체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대통령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하듯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실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그런 기능을 강화했다고 그래서 시장이 인허가를 하는데 꼭 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라.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정치적 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시장과 단체장과 시민사가 합의해서 만든 기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다른 없습니까? 결정을 해본 적은 없고요. 예.
이제 민간 사업자가 만약에 그 시장의 결정 사항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해서 자치단체가 패소를 한다라면 뒤집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실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시장이 다른 결정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익산시 이런 견제라든지 균형 잡힌 구조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은데 네. 왜 다른 데서는 안 하거나 혹은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쨌든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을 인허가에 대한 심의 기능까지 높여놨잖아요. 예.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특히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보면 각종 폐기물 처리 시설 어쨌든 그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그런 폐기물들이 전부 다 물밑에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오더라고요. 예. 농촌이 지금 난개발돼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이게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차단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익산시 사례를 좀 참고해서 예. 각 자치단체들이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직전에 다뤘던 사례도 이미 일은 터지고 주민들과 이야기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했던 장전마을에서 33명이 암에 걸렸잖아요. 예. 집단적으로. 음, 뭐 폐암, 담도암, 예. 담낭암, 위암, 간암 엄청난데요. 암 종류만 해도 만약에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전에 있어서 비료 공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했다라면 그러니까 애초에 예. 주민들이 암에 안 걸렸겠죠. 암으로 사망하지도 않았을 예, 것이고. 예. 어쨌든 주민들의 건강 피해나 지역사회 환경 오염에 의한 피해 부분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선견을 가지고 심사를 충분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예. 주민 조직이나 지역사회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가 아마 지방자치단체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빨리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농촌에 지금 일자리도 없고 뭐라도 와가지고 좀 활기 넘쳐야 되는데 환경도 급한데 지금 농촌 우리가 더 급하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오늘 위원장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40초 정도 있거든요.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전마을 집단암 발병 사태도 그 전에는 주민들이 비료공장에 오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 공장 가동 뒤부터 악취였거든요. 머리가 아파가 도저히 살 수 없고 피부 때문에 피부염 때문에 고통 속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했는데 일자리를 기대했지만 일자리 해봤자 작업 환경 좋지도 않고 임금도 다 저임금 사업장이고 주민들 목숨까지 뺏어갔고 이것들 과연 필요하겠느냐. 실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나 주민들한테 엄청난 그런 기여하는 예. 부가가치가 있는 일자리라면 우리가 동의를 하죠. 근데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작업 환경도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환경 기초 시설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정리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이 과연 와야 하는지 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 소생에 있어서 또 한 번 짚을 거리를 말씀해 주셨고 지역사회 자기결정권의 중요성도 언급해 주셨습니다.